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방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지금 야권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약간 저는 저렇게 가서 되나? 이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왠지 약간 몇십 년 전에 본 그런. 오늘 아침 비공개회에서 정확히 이제 심사위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냥 말하기도 곤란하고 홍 대표님이 곤란한 말할 것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박원순 시장님께 인사드리러 왔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보기에 좋게 여기 그쪽 저희 박 시장님은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고요. 정책의 보고이시고 아이디어 뱅크이시고 원래 뒤에서 나쁜 행동을 하다가 들키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보란 듯이 합니다. 정책 개발이 아니라 공약 개발로 보이고 업무 협약이 아닌 총선 협약으로 보입니다. 네, 6월 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오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김학의 전 차관 그리고 윤중천 씨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일단 네. 김 전 차관한테는 뇌물 혐의만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네. 사실 더 관심이 갔던 거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이 그렇죠. 됐었는데 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적용이 네. 안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수사 당시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그렇죠. 여부도 예. 핵심이었는데 그건 역시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수사단이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신 반장, 어제 이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제 숙청됐다고 알려졌다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뭐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문책됐다는 사람들이. 네, 오늘은 이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인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함께 글쎄요. 집단 체조 예. 공연을 보는 모습이 잡혔는데 네. 심지어 자리가 이설주 여사의 바로 오른쪽 자리였습니다. 뭐 위상이 더 강화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역시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처형됐다는 보도가 네, 나왔잖아요. CNN 말로 살아있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돌아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관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해서 어제 오늘 한국인 시신 2구가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사망자 수는 9명으로 늘었고요. 실종자는 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한국인 남성의 경우에는 사고 지점에서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찾았고요. 이미 저희도 이제 정치부에 있다면 그 얘기를 했었는데 루마니아와 세르비아 등 주변국들도 이번 그 사고 그 대책에 이제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색 반경을 대폭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이제 현지 브리핑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바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따 이제 신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여야는 오늘도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가 이제 어제까지 입장이었잖아요. 거기서 한 발 더 양보해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양보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한국당 쪽에서는 그 언론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는 없다, 뭐 이렇게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서는요, 오늘 여야 당대표 회동 형식을 놓고 일종의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5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한국당 쪽에서는 5당 대표 회담은 안 되고 3당 대표 회담이 된다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죠. 지금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과연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2,500여 대의 크레인이 멈춰 섰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현재 지상 수십 미터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고 신축 중인 고층 건물 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전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요구사항이 여러 개 있지만 임금 인상 또 소형 타워 크레인 사용 금지가 대표적인 요구사항인데요. 국토교통부도 비상대책반을 꾸려서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여간 지금 이제 고공에서 농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부터 다뤄보고요.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 정상화 논의, 또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방송됐던 유시민 이사장과 홍준표 전 대표의 토론 배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헝가리 유람선 참사 관련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이죠. 차관 내정 직후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여 만인데요. 다만 검찰은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성범죄 혐의는 혐의가 충분치 않다며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과거 경찰, 검찰 수사 당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였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사 외압 혐의였습니다. 자, 수사 결과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그리고 이 두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크게 수사는 두 갈래였지만 핵심은 더 세부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의 경우에는 이 검찰은 윤 씨에 대해서는 성폭행, 그리고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접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윤 씨는 여성 이모 씨를 협박해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해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윤 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하지 못하게 해서 이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처 씨를 알리지 못했다라는 이 피해 여성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강요에 의한 성관계를 알았는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차관에게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 외에도 고위 공무원, 유명 병원 의사 또는 건설업체 대표, 또 호텔 대표, 사립대 강사 등 총 10명에게 성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이마저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 수사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다양한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현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그리고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는 한 차례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당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한 경찰을 질책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 경찰들이 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 간섭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었다라고 진술했다며 외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인사권자들이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 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도 있었죠.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김학의 임명 전에 그 동영상 CD를 보여드렸다고. 나한테? 예. 택도 없는 소리. 자,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이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했다라는 의혹이죠. 그러나 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은 2013년 3월 초 동영상을 봤지만 이 경찰은 2013년 3월 13일 이 김학의 전 차관 내정 전까지 청와대에
동영상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내사 또는 수사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한 건 아니라는 게 수사단의 판단입니다. 자, 또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고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를 벌였는데요. 이 과거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 8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 외부에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이 검찰 수사단은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이 부당한 지시, 간섭, 외압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 이거 봐라. 부실 봐주기 수사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자, 쉽게 말해 이런 건데요. 자, 다정현 시청자 게시판에 최 반장이 요즘 너무 멍청해 보인다. 또는 이 북국장이 괴롭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북국장이 최 반장에게 뭐 이런 의견이 있다. 요즘 취재 열심히 안 하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최 반장 당연히 저는 북국장의 지도 편달 하에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라고 답하고 북국장은 이걸 듣고 이 대답을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최 반장 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 과거사위가 최근 새롭게 수사를 촉구했던 사안이 있죠. 바로 이 소위 윤중천 리스트입니다. 윤중천과 교류한 검찰 관계자들 중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고 부정처사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을 파악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지목된 인물이 바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 등이었죠. 이 대검이 현재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수사단이 사실상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단은 한상대 전 총장의 경우에 윤중천 씨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이 돼 있지 않고 통화 내역도 없다. 또 과거 윤 씨 사건을 수사한 관계자들이 한 전 총장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요. 또 윤 전 고검장 역시 윤 씨 휴대전화에 번호나 통화 내역이 없다. 또 윤 씨 운전기사 역시 윤 전 고검장이 별장을 출입하고 윤 씨와 만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 진술을 바꿨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학의 뇌물로 구속 기소, 성범죄 수사 외압은 못 밝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학의 수사단이 3월 29일에 출범했으니까요.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수사를 진행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김학의 전 차관, 또 이제 윤중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다가 두 번째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구속을 시켰고요. 오늘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제 기소를 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뇌물 혐의는 적용이 됐지만 성범죄 혐의는 적용이 안 된 거죠, 고 반장? 네, 이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또 이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범죄 의혹의 경우에는 이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에게 직접 폭행이나 강요를 한 정황이 없고 피해 여성도 윤 씨의 강요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강제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한섭 수사단장은 윤중천 씨가 성접대를 인정하고 나중에라도 대가를 바라고 접대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게 과거 수사와 가장 큰 차이라고 했고 별장 동영상 속 남성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를 했던 사안이죠. 2013년 검경 수사 당시에 청와대 민정라인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또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두 사람 다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또 그 경찰 지휘라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느냐 여부였는데 수사단은 이 당시 수사팀 지휘라인에 있던 이 경찰들이 청와대 같은 외부로부터 간섭, 부당한 지시 받은 적 없었고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성접대 대가 관계 입증 못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사 조치 이것도 뭐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 인사 시기, 규모, 대상, 인사 이동한 직위 등에 비춰 부당한 인사 조치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 입장이 나왔는데요.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 대통령 딸,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의혹은 이 당시 청와대가 동영상 논란을 알고도 김 전 차관을 임명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수사단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에 경찰이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지만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경찰의 동영상의 확보 여부 또 내사 여부를 물었는데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또 내사, 수사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수사단이 대통령 기록관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잖아요, 신반장. 근데 경찰에서 보고한 문건 같은 거를 확보한 게 없답니까? 네, 일단 여완섭 반장은 2013년 3월 13일 그러니까 내정 발표 전에는 서면 보고가 없었고 내정 이후에 범죄정보과 과장과 계장이 이 민정비서관에게 한 장짜리 서면 보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정 단계에서 철회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데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 여단장은 이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범죄 혐의로 둘 수 없는 부분이라서 수사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검찰의 판단이고요. 그 정치권 반응을 좀 보니까요. 이번 수사에 대해서 부실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꽤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 뭐 수사단은 당시 방금 말한 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중희 전 비서관을 한 차례 불러서 이 비공개로 조사를 했고요. 곽상도 현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에 뭐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은 과거 수사 결과도 또 오늘의 수사 결과도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은 매한 가지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특히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학의 전 차관을 이번에는 뇌물 혐의로 이렇게 구속 기소를 한 것 아니냐. 그러면 과거 수사 당시 부실 수사가 없었다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단은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해 과거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혐의를 확인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까? 무능했던 겁니까? 네, 그리고 최근 법무부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 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뭐 언론에서는 이제 윤중천 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기사를 많이 썼는데 그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네, 법무부 과거사위는 윤 씨의 원주 별장에서 한 전 총장의 명함이 발견됐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 윤중천 씨의 민원을 들어준 의혹이 있다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단 조사에서 한 전 총장의 개입을 부인하고 윤 씨 휴대전화에 한 전 총장의 연락처나 통화 내역이 없다면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의 경우에는 과거 윤중천 씨의 운전기사가 별장에 온 적이 있고 윤 씨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했었는데 수사단 조사에서는 그렇게 진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윤 전 고검장이 별장에 출입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모두 이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오늘 수사단의 결론이고요. 이제 대검이 조만간 이제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텐데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얘기대로 역시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자, 그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며칠 동안 속보를 다루지 못했는데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서요? 예, 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 그리고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으로요. 이 두 사람은 지난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5월 5일 어린이날 이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모여서 이 삼성바이오, 삼성에피스 회계 자료 내부 문건을 은폐하기로 이 결정했던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증거인멸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삼성 관계자들 7명인데요. 오늘 이 두 사람, 두 부사장의 신병까지 확보가 되면 이 검찰이 사업지원 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인 정현우 사장 소환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어차피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테니까 이 얘기는 내일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강서 PC방 살인 사건 그 범인 김성수에게 오늘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고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련한 그런 속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김학의 구속 기소, 성범죄 수사 외압은 못 밝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측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그리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시점은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인 7일인데요.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뒤 1대1 대화까지는 용인하겠다는 답변을 내렸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틀 뒤가 현충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또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또 보훈이야말로 제2의 안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입니다. 보훈이 잘 이루어질 때 국민의 안보 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매해 광복절 또 현충일 즈음에서 유공자 및 가족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9차례인데요. 또 지난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때는 우리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현지에서 독립유공자 봉환식을 주재했습니다.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꼭 100주년인 해여서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이제야 모시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며 독립운동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네, 모레 현충일 발제 때 관련 소식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자, 문 대통령 다음 주에 또 순방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입니다. 정치권 상황이 어지러운 터라 순방 전에 마음이 무거운 듯한데요.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 후속 조치로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섰습니다. 강 수석은 지난 금요일 황교안 대표 측에 5당 회동과 황 대표와의 1대1 회동을 동시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순방을 위해서 9일에 떠나니까 회담은 7일 오후로 제한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당은 5당이 아닌 3개의 교섭단체, 즉 3당 대표 회동과 1대1 회동을 하자고 청와대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5당이 모두 함께하지 않는 회동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당이라고 하면 의미 있는 다당은 교섭단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 1대1 회담을 원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급한 우리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3당 원내교섭단체 회동 직후에 우리 자유한국당과의 대통령님과의 1대1 대화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황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순방에 가기 전에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진솔한 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맞는 순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순방을 떠나는 9일을 기한으로 해서
국회 정상화 논의는 해보자는 데 대해선 뭐 공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일정에 국회가 맞추라는 것이냐 오만한 태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도 국회 탓을 하셨습니다. 청와대를 전국 갈등 제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국회 탓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북유럽 순방 전에 모든 것을 끝내달라고 합니다. 대통령 일정에 국회가 맞추라는 그런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 전국이 지금 교통체증을 겪는 이유,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으킨 대형 사고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의 제안을 아예 거절하는 거냐, 아님 타협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 아침 회의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제 황 대표님 취임 100일이 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조금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그냥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자, 방금 들으신 이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 이 최 반장이 퇴근할 때 저 소인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복국장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죠. 어제 소위 백브리핑을 위해서 바닥에 앉아 기다리는 기자들을 향해서 걸레질한다라고 했던 한선교 사무총장의 막말을 의식한 듯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어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언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우리를 또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다 어쨌든 우리 당 스스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스스로도 많이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의 설사가 계속되자 어제 황교안 대표는 3사 일원하자, 그러니까 3번 깊이 생각하고 말하자라면서 당 의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지 불과 10분 만에 한선교 사무총장의 그 걸레질 발언이 나온 거죠. 자, 자극적인 표현과 막말, 잠깐 화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패착일 겁니다. 정치권에선 날선 비판 쏟아졌습니다. 5.18 막말, 세월호 막말, 달창 막말, 대통령 비하 막말, 3분 막말, 걸레질.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대변인, 사무총장. 하나같이 정상이 없습니다. 물론 막말하면 빠질 수 없는 당사자가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니 그 자체로는 놀랍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하루라도 막말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나 봅니다. 특히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약속했던 남매 케미의 유효 기간은 채 한 달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민생은 뒤로 한 채 막말 퍼레이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이름은 민생 포기당입니다. 경제와 민생은 말뿐이고 정작 주장하는 것은 막말 퍼레이드와 자신들의 정략뿐입니다. 진정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협조해야 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5당 회동, 1대1 회동 동시 추진, 황교안 3당 회동의 1대1 회동까지 용인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회 추경 처리를 강조하면서요. 한 7, 8번째잖아요. 어제 강조한 게. 그리고 다음 주 북유럽 순방 전에는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바람을 피력했는데 하여간 이제 휴점 상태인 국회에 대해서 답답함을 표시하면서 특히 이제 추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 또 어려움을 토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고반장. 네, 강기정 수석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당 한교안 대표 측에 5당 대표 회동과 또 황 대표와의 1대1 회동을 동시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이 이제 9일이니까 회담은 7일 오후로 제안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논의 자체는 비공개로 물밑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강기정 수석이 황 대표 측 인사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따로 만났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당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 손 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어제는 정무수석이 저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4당 그 대표의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제가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빠진 4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은 의미가 없다. 대통령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대화에 끌어들여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5당 회담을 하든지 개별 회담을 하든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서 무슨 국회하고 의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철저한 그리고 심각한 반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황교안 대표가 불참하는 것을 가정해서 여러의 경우의 수를 그렸을 뿐 4당 회동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원내 교섭단체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4당 대표만 만나는 것은 원내 3당의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5당 대표 회동 성사시키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는 거고요. 자, 하지만 한국당은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원내 교섭단체 즉 3당 대표 회동과 1대1 회동을 하자고 청와대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 1대1 회담을 원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급한 우리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3당 원내 교섭단체 회동 직후에 우리 자유한국당과의 대통령님과의 1대1 대화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황 대표는 또 대통령이 순방에 가기 전에 제1야당 대표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 이외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더 제안할 게 없다. 이 5당과 1대1 이 동시 회동을 갖자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황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최 반장, 강기정 정무수석이요. 손학규 대표는 직접 만났고 황교안 대표는 직접 못 만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요, 강기정 수석이 황교안 대표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좀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겠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라라고 해서 이현승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밝힐 수 없는 몇 명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한국당의 민생 투어가 끝나는 다음 날 만나자고 했다. 황 대표의 뜻을 직접 전달받아서 대통령께 전하고 싶기도 해서 요청을 했는데 만날 수 없다라고도 했고요. 또 황 대표가 3당 대표 플러스 1대1 회동 방식 외에는 못 만나겠다라고 해서 황 대표가 안 오더라도 식량 문제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라도 논의하기 위해 이 당대표 측 인사를 만나 협의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간극이 상당히 크잖아요. 양반장,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예, 국회 정상화가 지금 지연되면서 벌어지는 또 상당히 우픈 상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5월 8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있었죠.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로 자리가 넘어왔습니다. 자, 국회 운영위원장 관례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본회의 지금 열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표결을 할 수가 없죠. 자, 때문에 공식적인 위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실, 그 사무실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쓰고 있는데 그 나가는 비용, 돈은 홍영표 전 대표실에서 회계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파행 사태가 나온 상당히 우픈 장면이죠.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그동안 노역설, 일부 언론에서 이제 노역설 주장을 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시 이제 모습을 드러낸 그 얘기를 어제 했었고요. 이번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 근신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보니까요.
오보일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에 이어서 김여정 제1부부장도 지난 4월 이후 53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나란히 앉아서 대집단체조 예술 공연을 관람하면서 위상을 가시했는데요. 자리는 이설주여서 바로 오른쪽 자리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경야는 최고령도자동 측에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에게 오래도록 따뜻이 손줘 주셨습니다. 김용철 동지, 조용원 동지, 김요정 동지,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김여정 부부장이 하노이 북미회담 당시에 튀는 행동을 해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인 이설주 여사의 바로 오른편에 자리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백 이후에 정치적인 서열은 오히려 더 상승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군부대 공연을 함께 관람하면서 건재를 날린 이 김영철 부위원장도 이틀 연속 이 같은 공간에서 모습을 비췄고요. 다만 처형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아직까지는 이 북한 언론에서 공식 석상에서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CNN 보도에 따르면 김혁철이 살아있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한국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다라고 했다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총살됐다 뭐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국내 보도가 처형됐다는 그렇게 그런 보도였죠. 나왔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5당 플러스 1대1, 황교안 3당 플러스 1대1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막말 파문으로 당 징계까지 받았던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SNS에 글을 올린 건데요. 스스로를 세월호 괴담의 피해 당사자라며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관 참시하려는 모습에 분노해서 비판 글을 올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5주기 직전에 세월호 가족들을 향해서 회쳐먹고 찜쪄먹고 뼈발라먹고 징하게 헤쳐먹고라고 했다가 이 당에서 지난 29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 직후 여론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걸 징계라고 한 거냐? 비판 일색이었죠. 왜? 일벌백계 해놓지 않으면 언제고 또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비슷한 일이 반복될 걸 여론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우려 현실이 되는데 채 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차 전 의원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왜 징하게 헤쳐먹는다 자기가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때 온갖 괴담에 시달린 여파로 탄핵을 당했고 감옥까지 갔는데 이제 또다시 부관 참시를 한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재물 황교안 대표다. 우파 지도자 이번에 또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한 몸을 던져야겠다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 슬픔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느덧 그걸 무기 삼아서 신성불가침 절대 권력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사명감에 나서게 됐다라고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그 문제 발언 직후에 유가족들에게 바로 사과하고 SNS 절필 선언하고 근신하던 그 차명진 전 의원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했던 사과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자, 이제 이런 갑작스런 변신의 진짜 이유 궁금했는데 다른 글에 적혀 있더군요. 이렇게 말이죠. 전교조 명단 공개 때문에 1억 2천 배상 판결 맞아서 집까지 날린 바 있는 저는 세월호 측이 제발 민사소송만은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137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1천만 원, 연이자 15% 소송을 당한 탓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다라고 했더군요. 결국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이판사판 공사판
꽥소리라도 지르고 죽겠다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미 늦어 보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더라면, 그만 좀 사과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과했더라면, 자, 유가족들이 고작 300만 원 받자고 소송을 걸었겠습니까? 자, 어찌 보면 오늘 이런 상황이 올 것을 그분들은 애초 짐작하고 있던 게 아닐까도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소식 가보죠. 유시민, 홍준표, 유시민의 12년 만에 리턴 매치. 어젯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살벌하진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더군요. 워낙 분량이 길어서 정치부에서 요약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셨을 겁니다. 해드리죠. 자, 먼저 첫 번째 관심사. 자, 두 사람 다 여야의 차기 주자로 분류되다 보니 그 얘기 안 나올 수 없었겠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불펜 투수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주전 투수가 잘하면 불펜 투수가 등장할 일이 없죠. 그 주전 투수가 못하면 이제 불펜에서 또 찾아야 되겠죠. 자, 제일 선발 황교안 투수 난조 빠지면 더가웃에서 홍준표 나와 콜업할 것이다. 아니 그럼 유시민 이사장은요? 아니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할 입장은 안 되고 내가 뽑은 데는 100%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 아닌 척하다가 어차피 등판할 거잖아. 선수끼리 왜 이래? 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 답은요? 그러지 말고 홍 대표님이 불펜에서 나오셔서 이제 관중석으로 올라오셔서 저와 같이 낚시도 다니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맥이. 자, 홍 전 대표 구원 등판 힘들 것 같다. 이건 은퇴각이다. 나랑 같이 관중석 가자. 야, 이거 거의 물귀신인데요. 자, 그렇다면 홍 전 대표 물러서지 않습니다. 유 장관이 곧 등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는 선임 담배대라고.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또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버지니아의 한 교회를 찾아서 희생자를 추모한 겁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등장합니다. 자, 곧이어 탈모를 하는데, 잠깐만요. 이 사람 얼굴 체격은 좀 비슷한데, 무슨 너후나 씨 뭐 이런 이미테이션 연기자 무슨 도란푸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트럼프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확 변했죠. 역시 남자의 변신은 헤어스타일에 있었습니다. 상징과도 같았던 그 독특한 새집 헤어스타일 대신 포마드를 잔뜩 바른 듯한 올백 스타일로 저렇게 등장을 한 것이죠. 자, 알고 봤더니요, 예배 이 참석 직전에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복장도 딱 그래 보이죠. 그러다 보니 미처 이 머리 손질할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 시사주간지 타임에 이 머리 손질 이 방법이 나왔는데 잠깐 보시죠. 윗머리 뒷머리 앞으로 죄다 몰아넣은 다음에 그걸 다시 반으로 포개서 다시 뒤로 넘기고요. 스프레이로 쫙 고정을 한참 뿌리면서 저렇게 고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올백 스타일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 이제 유시민 이사장 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토론 배틀 그 조회수가 150만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관심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상인데, 근데 이제 총평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서로가 날을 세우진 않았다. 그렇게까지는 그런 좀 반응이 많았던 것 같고요. 홍 전 대표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유 이사장이 달라졌다, 참 품이 있다, 이런 또 후평 또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토론이 끝나고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아주 강성이었거든요. 강성이라서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갖고 내가 한나라당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하도 괴롭혀가지고요. 저도 열받아가지고 그랬지. 자, 그러자 이 홍준표 전 대표, 우리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또 유시민 이사장은 탄핵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괴롭히셨죠. 탄핵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괴롭혔어요. 맞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뭐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 이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사람이 참 유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어쨌든 뭐 두 사람이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그래도 좀 이제 좀 품위를 지킨다고 할까요? 뭐 그랬다는 이제 반응이 좀 많은데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부터는 또 중간중간 의견 충돌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시각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일단 보시죠. 지금 IMF 이래로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권이 좀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서민들 좀 살결을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빨리빨리 성과가 나오려면 좀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죠. 네, 저렇게 대화가 끝난 뒤에 각종 통계치를 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홍 전 대표가 유 이사장이나 문 대통령 인식이 정말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하자 유 이사장도 지지 않고 좋으시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네, 좌파 독재라는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을 놓고서도 양측이 이견을 보였죠, 신반장. 네, 유시민 이사장이 기성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쏟아져 나와도 뭐 다친 언론인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라면서 좌파 독재는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요. 홍준표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중간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야당을 직접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보수가 감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진보 쪽은 한 번도 헌법 질서를 물랑케 하거나 자유를 탄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와서 지금 좌파 독재라고 그러니까 아니 물론 대통령이 야당과 좀 대화가 너무 적거나 소홀하거나 이런 거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거를 독재라고 그래버리면 요즘 억압하는 방법은 군사독재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억압을 해요. 네? 지금 군사독재보다 더 교묘하게 억압을 한다. 어떻게 해요? 아니,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 내가 경남지사를 4년 4개월 했는데 대선 끝나고 난 뒤에 1년 6개월 동안 최근까지도 날 조사하고 있어요. 누가요? 그래요? 검찰이요? 누구 알아갖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네. 자, 근데 뭐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경제 정책 뭐 좌파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이 달랐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평가에서는 또 아주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아, 국장 근데요. 네네.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네. 그 JTBC 유튜브 채널이 네.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중요한 얘기네요. 중요한 얘기죠. 구독자 수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며칠 내내 99만 지금 막 통과했어. 예, 제 발제할 때 100만 돌파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이거- 좋아요. 네. 이건 황교안 진짜- 대표. 황교안 대표의 제가 평가에 대해서는 예. 양측이 좀 일치한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제가 분위기가. 깜빡했습니다. 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선발 투수 이 황교안 대표가 강판을 해야 본인한테 이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때문인지 평가가 조금 인색한 편이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난다, 걱정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홍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 정권하고 잘못된 것은 따지고 잘하는 것은 또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100만 돌파 상당히 큰 뉴스인데요. 당연하죠. 제가 리액션을 너무 약하게 한 것 같아요. 아니 저 나중에 뻘쭘했어요. 회의 끝나고 좀 한 마디 들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네. 구독자 100만이 넘으면 골든 버튼을 주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방송사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받으면 국장이 대표로 받으시면 제가 왜 한번 대표로 받아요? 제가 구경을 좀 심해요, 최반장. 아무튼 진짜 이 분위기 100만 봐서 들어와요. 돌파는 정말 네.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거. 좋아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네,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자, 유시민 이사장은 보수 쪽에서 자기들이 집권할 때 개인의 자유를 제약했던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인정하고 지금 확실하게 자유의 가치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홍준표 전 대표, 자, 나는 지금까지 이 대학 시절 뭐 유인물을 써주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안 한다라면서 그것을 훈장처럼 달고 평생 그 훈장 가지고 우려먹으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정에 끌려갔던 건 이번에 처음 또 공개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이 영상이
그 양쪽 유튜브에서 동시에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분량이 또 서로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릴레오가 공개한 영상이 12분 정도 더 길다던데 왜 그런 거예요, 최반장? 네, 그 유시민 이사장 측 알릴레오는 2시간 38분이었고요. 홍준표 전 대표 측 홍카콜라는 2시간 26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재료는 같은데 왜 이렇게 뭐 다른 결과물이 나왔을까? 알고 봤더니 홍카콜라가 홍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통편집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대목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고반장? 삭제된 부분은 알릴레오를 보면 나오는데요. 네.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를 주목해야 한다고 나는 진작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호평을 하는 대목입니다. 또 홍 전 대표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한국당 집회를 방해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부분도 홍카콜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오늘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대표 경선 때 논란이 됐던 태블릿 PC 조작설 관련한 그런 논란거리에 대해서 종전의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대표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2월에 김진태 후보가 태블릿 PC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묻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상당한 파장이 있었는데 자 오늘자 중앙일보에 실린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제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과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시 답변은 조작됐다고 단정한 게 아니라 이게 재판의 증거인 만큼 신중하게 재판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장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네. 지금 저희 인터넷 팀에서 네. 이 유튜브 100만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요? 제 유튜브 채널 이 딱 이 상단에 네. 여러분이 JTBC 뉴스의 힘입니다. 네. 100만 돌파. 네. 지금 이걸 배너를 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큰 뉴스 맞죠? 큰 뉴스예요. 네, 최반장이 저보고 상을 받으라고 그러던데.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자,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 태블릿 PC가 문제 없다는 1심 판결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차명진 꽥소리하고 죽겠다. 또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실종자 21명 중에 한국인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한 구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헝가리 참사 관련 사고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실종자가 줄었습니다. 대신 안타깝게도 사망자 숫자가 늘었습니다. 실종자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이 된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12시 20분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의 잠수대원들이 잠수를 통해 수중 수색 가능성을 타진하던 도중에 헝가리 잠수대원이 침몰한 허블레아니호 선미 부근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우리 정부 잠수대원들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시신을 물 밖으로 이렇게 수습해서 나오는 것은 한 척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어제부터 약속은 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대원 18명이 모두 현장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작전을 저 현장에서 준비를 했고 약 1시간 정확하게 6분 동안 수중에서 우리 요원들이 한 명을 오늘 수습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시신은 참사가 일어난 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2km 떨어진 하르타라는 시골 마을 강변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발견됐습니다. 마을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1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수습되면서 수색 범위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중 수색, 특히 선체 내부 수색 여부입니다. 어제 잠수도 수중 수색을 본격적으로 했다기보다 수중 수색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잠수 중에 시신이 발견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선체 인양을 우선시하는 헝가리 정부와 수중 수색을 먼저 해보고 나서 선체 인양을 하자는 우리 정부 간의 의견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가 시신 수습으로 우리 정부에 좀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심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더 작전 환경이 좋아질 거고 모레 더 좋아질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헝가리 측에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거 그냥 인양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단 수습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헝가리 측과 협조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이 현재 오전 11시 막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구조작업 관련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 수감돼 있는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 그동안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바이킹 시기노가 교신 없이 무작정 레아니 호를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뒷받침하는 증언이 현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의 선장 이야기입니다. Nem hallottam olyan kommunikációt, amiben a két hajó, tehát a hableány, illetve a viking hajó egymással beszéltek volna. Nem hallottam figyelmeztetést, nem hallottam semmilyen előjel. Azt láttuk, hogy néma csend. 네, 허블레아니호를 소유한 파노라마 덱사의 사주가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다뉴브강을 운항하는 유람선은 모두 같은 채널 주파수로 교신을 하기 때문에 모두 교신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근처에 있던 선박의 선장들 바이킹 시기노가 추월 의사 알리는 교신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이킹 시기노가 예정보다 출항이 늦어져서 운항을 서두르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사고 당일 당초 저녁 8시에 출발을 했어야 했는데 승객이 늦게 타는 바람에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목적지 도착이 늦어질 걸 우려한 선장이 운항을 서두르다가 사고를 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킹 시기노 선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출발 시간이 늦어져 서둘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선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선장의 보석이 허가됐다고 합니다. 보석으로 만약 풀려나도 감시장치를 부착하고 부다페스트에 머무는 조건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해온 헝가리 검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보석 허가의 부당성을 헝가리 당국에 여러 경로로 제기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에는 참사 지점인 머르기트 다리 위에서 추모의 마음으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참가자 대부분은 헝가리 사람들이었는데요. 상당수가 부다페스트의 한 합창단 단원들이라고 합니다. 집회를 알리는 SNS 공지를 보고 찾아온 일반 시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Just because that's one way of expressing our greatest condolence to those who died and those who are mourning for the dead. And because we can't really do anything, for their loss. We're just doing our best to express what we feel and how we feel. 네, 부다페스트 유람선 참사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잠깐 글로벌 TMI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중국 천안문 사태 오늘로 30주년이 됐습니다. 1989년 6월 4일 중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과 일반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해 벌어진 참극입니다. 진압을 위한 탱크를 맨몸으로 막는 이 보고 계신 이른바 탱크맨의 영상이 천안문 사태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올해 3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는 천안문 사태를 되돌아보는 행사, 언론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미공개 영상이 새로 이렇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했던 역사지만 정작 중국에선 존재하지 않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 언론에서도 일체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천안문 사태, 6월 4일 등 이 관련 단어는 중국 내 인터넷에서 검색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안 안보회의에서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中央采取了果断的措施，军队采取了措施，对这一场这个动乱制止和平息了动乱，这是正确的方略。 네, 중국은 여전히 천안문 사태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바깥에선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7일째 수중수색 본격화되나?
네, 어쨌든 이제 집중 발제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조자 중 한 명이 참사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 11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참사 당일날 구조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 관계자는 루마니아 같은 이런 현지를 직접 찾아서 이 주변 국가를 찾아서 상황을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이 수색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 그 보석이 허가됐다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네, 일단 풀려났어요? 보석이 허가가 됐지만 아직까지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풀려난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보석금 우리 돈으로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선장 측은 보석금을 내고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헝가리 검찰이 법원에 바로 이의제기, 그러니까 항고를 해서 현지 시각으로 5일 중에 구속영장 항고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심사 결과에 따라서 보석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석이 최종적으로 허가되더라도 바이킹 시기노 선장은 이 부다페스트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감시 장치도 부착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선장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정부 신속대응팀에 소속된 법무협력관이 이 현지 검찰 당국 등의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녁에 헝가리에서 시신 4구가 발견됐다는 현지 보도가 있었지만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하여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모레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인양 작업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제 타워 크레인 노조가 오늘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그 작업이 전면 중단된 그런 상태고요. 관련된 속보는 내일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잡을게요. 한국인 시신 2구 수습, 사망자 9명으로 늘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어제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까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997년생 심석희 선수가 만 19세 미만이었던 2016년 이전의 성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해당 법을 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에게 폭행을 휘둘렀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는데 여기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당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당시 심 선수의 변호사는 심 선수가 고통스러워했지만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기억은 아주 생생하고 또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경찰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도 모두 제출했고 또 관련 참고인 자료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이미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성폭행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하지만 심 선수가 성폭행 문제를 추가 고소했을 당시 조 전 코치는 이 부분은 부인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또 추가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 수사기관에 또 성실히 조사받으면서 입장을 이제 표명할 생각입니다. 네, 폭행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저희는 1차 조사 때도 밝혔고 하지만 검찰은 심 선수 측의 고소장에 적시된 30차례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심 선수가 폭행을 당했던 날짜와 장소 등을 메모한 것들과 심 선수와 조 전 코치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조 전 코치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 선수 사건 등을 계기로 선수에 대한 폭행, 성폭력 등을 근절하고 체육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지난 2월에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7일 스포츠 인권 분야 관련 혁신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과 관련해 체육부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에 직접 조사도 가능한 기구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엘리트 체육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교 체육 정상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주중 대회를 없애고 최저 학력제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국가가 기존의 국가주의적 엘리트 육성 시스템의 배당과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시스템과 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한편 심 선수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었습니다. 결국 허리 부상 등을 이유로 기권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에 다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심석희 선수의 도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헝가리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원래 내일쯤, 이르면 내일쯤으로부터 예정됐던 허블레아니오 인양 작업이 조금 시기가 미뤄진다고 합니다. 혹시 내일 나오는 속보 있으면 회의 때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기재부가 내일 당정 협의를 열고 추세 개편 방안을 확정합니다. 일단 맥주부터 종량제로 전환하고 소주는 추후 손대기로 한 상태죠.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이 확정되면은 캔 맥주와 수제 맥주의 가격은 싸지고 생맥주 가격은 일정 부분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4월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를 발표합니다. 또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한 달간의 일정도 첫 발을 내딛는데요. 서울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내일 시작됩니다.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27일까지인데 그 안에 매듭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 밖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내일 에세이집을 발간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할 얘기 없네. 네. 네. 또 얘기 좀 해요.